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정기국회의 새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전국이 급냉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현 정국 진단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변수가 터졌습니다. 근데 의외의 곳이에요. MBC 지금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 자유한국당이 아예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계속 과거부터 이전부터 내연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결국 이제 터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번 정기국회가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 들어서 첫 정기국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긴급 우총을 열어가지고 한나라당에서 이제 전면 보이콧을 결정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예. 자유한국당에서.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긴급 의총은 의원들만 참석하는 건데 홍준표 대표도 이번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본 건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이 방송 장악 음모다. 그리고 또 방송 탄압이다. 그리고 MBC 김장겸 사장 개인의 구속 그리고 기소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제다. 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속셈이 지금 문재인 새 정부, 문재인 대통령 70% 후반, 80% 이렇게 고공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비율이 76%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이기를 하니까 더 이상 끌려갈 수는 없다. 그래서 언젠가 어디선가 쐐기를 박아야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잘 건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선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바른정당도 좀 반대 의견을 내비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에 대해서는 또 바른정당마저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9월 4일부터 7일까지 지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 체제로 지금 이제 전열이 정비된 상황인데 그리고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정기국회 때 어떤 당의 어떤 자기들 정책성 문제라든가 또 입법 문제로 하여튼 존재감을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네네. 근데 그동안은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곧바로 사드 문제라든가 원전 문제라든가 노동법 문제라든가 또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을 막 진짜 속사포 쏘듯이 쏟아냈지 않습니까? 예,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소위 말하면 야당의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 자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정 현안에 대해서 또 발목 잡기도 또 못하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워낙 지금 이제 그 전 정부의 탄핵으로 인해서 집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칫하면 원전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 이렇게 지나치게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국정 발목 잡는다 이래서 사실 나서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장겸 사장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그 명분이 있어야지 일단 정기국회를 보이콧을 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아마 세 가지 정도로 아마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체포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홍준표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조사받으러 검찰에서 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으니까 이제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되는 건데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다만 이제 그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정말로 현직 사장, MBC 현직 사장을 긴급한 정말로 체포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논란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있다면은 박문진 이사회를 소집해서 만약에 사장이 문제 있으면은 이 해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공권력을 마치 동권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공권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권력의 이중잣대 문제가 되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같은 현직 사장을 체포하는 거하고 그리고 지금 사드 문제에서 지금 현장에 지금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거의 지금 성주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권력이 전혀 지금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공권력의 이중성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세 가지 문제를 집약해서 이것은 결국은 그 공영방송을 정부에서 장악하려고 하지 않나. 이거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정권의 목적을 위해서 언론을 장악하지 않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지 않나. 그게 예. 결국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되면은 결국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아마 예. 자유한국당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회로 해서 아마 끝까지 아마 그 투쟁을 한다. 그래서 이 투쟁 방법을 일단은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예. 그리고 뭐 당장 이제 월요일부터 뭐 그 고용노동부라든가 그리고 검찰이라든가 법무부라든가 이런 청와대라든가 이런 가서 뭐 시위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애 투쟁까지도 아마 예. 불사할 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래 봅니다. 배 교수님, 지금 허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뭐 공권력의 이중성, 사드 배치한 곳에 뭐 공권력이 투입이 되지 않는다. 이건 지금 체포영장 발부된 상황이에요. 공권력에 네.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예.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한국당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게 한국당에서 얘기한 거고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이중성이 있는 문제 아닙니까? 특히 이게 뭐 일종의 평범한 공공기관이 아니고 언론기관이라는 이제 특수성 때문에 그 문제 이제 다음 질문에 따라서 또 답변하겠지만 예. 아까 앵커께서 이제 질문했던 부분은 이번에 던졌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야당들의 입장은 뭐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 허 이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적폐 세력을 비호하는 것이냐 그리고 당신들도 그러면은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당장 민생 현안이 급하니까 국회 보이콧을 전면 철회하고 국회로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코미디다 빨리 국회에 복귀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비슷한 논조입니다. 더 이상 그런 거는 명분이 없고 따라서 국회에 들어와서 투쟁을 해야지 지금 국회를 전면 보이콧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독주를 용인해 주는 것 아니냐,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바른정당이 약간 뉘앙스가 오락가락하는 뉘앙스입니다. 전면 보이콧 결정하기 전에는 전면 보이콧을 철회하라라는 성명서가 나왔다가 전면 보이콧을 결정하니까 거꾸로 한국당의 무게를 실어주는 이제 그런 논평을 내 가지고. 지금 이러한 MBC 사태는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다. 그래서 지금 여야 5당이 각각 입장에 따라서 결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이중성 또는 복잡성을 잘 나타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허 교수님께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지금 이제 배 교수님께서 다른 정당들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그 민주당에서는 이번 그 김장현 사장의 체포와 관련해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는 데서 범죄인을 그 비호하는 정당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이제 그 자유한국당 뭐 대변인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이제 조금 그 좀 뭐랄까 좀 과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예. 사실 그 김장겸 사장이 뭐 죄인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사 고발에 당한다 하더라도 예, 무죄 무죄 추정 추정 원칙에 의해서 그건 예.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범죄인이라고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뭔가 지금 그 이 사장 교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그 민주당이나 또 아니면 뭐 정권 차원에서 뭔가를 좀 고민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어떤 그 뉘앙스를 풍기다 보니까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의 정상화될 때까지는 예.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그럼 그런 뭐 얘기를 한 가지 더 하지 질문 않았습니까? 드리고 싶은 예. 건 그렇다면 사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보이콧을 하는 것. 사실 뭐 지금 다른 그 여당의 입장에서도 국회에서 들어와서 얼마든지 투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부분에 그럴 수도 대해서도 있죠.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말씀해 지금 주시죠. 이제 예. 우리 허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입장이 체포영장 발부가 좀 잘못됐다. 그렇게 라는 보시면 쪽에 예. 무게가 굉장히 아니 가 저는 있는데 이제 체포영장 발부된 것은 그 법원의 입장이니까 그건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긴급한 사안이냐 체포영장을 발부할 만큼 그 예.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해하지 쭉 마세요. 맥락을 보면은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MBC 같은 경우는 이전에 2012년 전임 사장 때부터 이게 계속되어 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 공영방송의 이사진이 여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KBS 같은 경우는 7대 4로 여가 7,
야가사. 그래서 여기에서 사장을 뽑으면은 여권의 사장이 올 수밖에 없고 청와대에서 이사들에게 오다를 내리면 사실상 청와대 의중이 실리는 그런 사장이 오기 때문에 또 그 방송은 청와대 입장, 여권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게 전 정권에서만 아니고 또 그 전 정권 또 그리고 그런 그 전 정권에서 계속되어 온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개정했는데 뼈대가 뭐냐면은 현재 이사진 구성을 7대 6으로 거의 대등하게 만들어 놓고 절대 다수제를 도입해서 3분의 2가 찬성하는 그런 사장이 나오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계류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인적 청산도 물론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MBC 문제로 돌아가면은 MBC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 사장 같은 경우에 분명히 전 정권의 의중을 굉장히 반영했어요. 그런 뉴스를 하다 보니까 방송의 어떤 객관성 또 공정성이 굉장히 결여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 저항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내부의 저항을 다스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인사 조치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기자를 현업이 아닌 비기자 분야에 보내고 PD를 PD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보내고 이런 부분이 이제 그렇죠.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특별 근로감독이 들어가서 이 부분이 이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되니까 조사를 받아라 했는데 지금 MBC 김장겸 사장이 한 4번 정도, 한 5번 정도 조사를 거부를 하니까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조금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요. 말씀 기회 드리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만큼 저희가 오랜만에 좀 토론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쨌든 현직에 있는 현직 언론사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오랜만에 이렇게 좀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께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방송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공공성의 목적을 띠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제 MBC가 정치적 중립성에서 과연 자유롭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지금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는 취임한 지가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막 그 사장이 되고 나서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현업을 파악하는 단계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해서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그 법원에다 내고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법적인 절차의 문제들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보통 영장 발부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때 되는 경우가 그렇죠.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은 그래도 전 정부의 지금 이제 배 교수님께서 전 정부의 어떤 입장을 많이 고려했다 하는데 6개월밖에 안 된 사장한테 이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MBC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해서 정치적 중립화를 만드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지나치게 외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뭔가 강제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제하게 되면은 노조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노조가 거죠. 고발한 건데 내부에서 한 거 아닌가요? 내부에 노조에서 하더라도 그것이 일방적일 수는 있잖아요. 뭐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고발하고 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 그럼 죄인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발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MBC든지 KBS든지 지금 같은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방송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하고 또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그것을 지나치게 제3 어떤 그 세력이나 또 정치권에서 이것을 지나치게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죠. 네, 일단 청와대는 김장겸 체포영장은 정치와 무관하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에 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장님. 네, 청와대는 굉장히 이 문제를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지금 허 교수님이 주장한 것처럼 정부 여권의 방송 장악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오해 내지는 시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이번 김장겸 MBC 사장 체포 동의안 발부는 전혀 정치와 무관하다.
이 얘기는 방송 장악 음모, 방송 장악 시도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지 청와대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체포영장 기각, 예. 이거는 청와대가 해줄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선을 긋는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영역입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하고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공영방송, KBS, MBC, 심지어는 YTN까지도 사실상 여권에서 장악하기 때문에 과연 독립성이 유지가 됐느냐, 독립성이 훼손되면 방송의 공정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자유로울 수 결코 없었고, 예.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또 KBS, MBC 이런 공영방송들이 그런 역할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 분명히 질타받을 부분이 있는데, 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MBC 김장겸 사장도 본인이 떳떳하게, 제가 볼 때는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응한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언론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연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바람직하느냐, 좀 더 예.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네. 생각이 됩니다. YTN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참 많이 노력하고 있고 노력한다는 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예. 또 김장겸 사장 입장에서 보면요, 저는 뭐 김장겸 사장을 뭐 비호하는 그런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공영방송의 현직 사장인데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했다고 해서 덜렁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일반 국민들한테 보도가 됨으로써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장겸 MBC 사장이 굉장한 어떤 그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또 현직 사장 입장에서는 예. 또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 간의 입장이 분명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김장겸 사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조사에 응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자, 조사 방법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서면 소환 조사도 있고, 있고요, 서면 조사도 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 오랜만에 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될 이야기는 아직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좀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뭐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 같으니까요. 자, 이제 국회가 당장에 해결해야 될 안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좀 봐야 될 텐데, 자, 우선 인사 문제 중에서 김희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이게 지금 가장 뭐 최근에 나온 이야기니까요. 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끝나고 회동을 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여야가 표결 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게 아니라 정세균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면 그거를 뭐 이해하겠다, 양해하겠다, 이걸 합의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상 예. 합의한 거죠. 예. 근데 원래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보면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6월 12일까지 이 청문 채택 보고서를 국회 인사청문 특위에서 마련했어야 되는데, 여야 간의 이견 때문에 이걸 마련을 못했고,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인사청문회법상 그럴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지금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은 파행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네네. 평상시에 계속해서 정세균 의장, 미스터 젠틀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 협조를 구했고,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해서 직권 상정하면 표결에 응하겠다. 지금 여기까지 합의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제 표결을 할 경우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 통과를 할 것이냐. 통과가 되려면은 국회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민주당이 120석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정의당 6석이 들어간다 해도 안 되는 건데, 예.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해야 되는데, 예.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새로 뽑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게 강한 야당이단 말이에요. 싸우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과연 키를 어느 방향으로 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부분이 변수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기본적으로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래서 함정의 선택할 거로 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태가 박한철 헌재 소장이 1월 31일 날 퇴임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7개월 이상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입니다. 원래 9인 체제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게 지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김희수 이분이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주로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원래 그 국회에서는 뭐 우리 배 교수님 충분히 이제 설명하셨습니다만 이유정 헌법재판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았으면은 김희수 헌재 소장도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묵시적으로 어쨌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가 그 편향성 정치 성향 문제 그리고 주식 투자 문제 불법은 되는지 아닌지 아직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두 개로 인해서 본인이 자진 사퇴함으로 해서 일단은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으로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국회 본회의 안 들어가더라도 국민의당 합치면 160석이니까 제적 과반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좀 자유롭죠. 안 들어가도 국민의당이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캐스팅 보드를 어떻게 쥐고 흔드느냐에 따라서 아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지켜보면 이번에 아마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대표의 어떤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 상당히 지켜볼 거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박성진 지금 후보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갈 수는 없다. 뉴라이트와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김희수 헌법재판관은 내가 받아줄 수 있다. 국민의당에서. 대신 박성진 후보자는 안 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앵커께서 상당히 예리하게 살펴보셨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화법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특징이 촌철살인 그리고 또 약간 비트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약간 좀 비튼 것 같아요. 뉴라이트 공동정권이냐 박성진 후보자를 할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당초에 교체 부분도 좀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그대로 강행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도 입장이 그런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이 말한 것처럼 무지 내지는 좀 몰랐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은 생활 보수인 것 같아. 자기의 내재화된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번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함으로 인해서 5명이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고위직이. 그런데 박성진 후보자까지 낙마하면 6명이 낙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이 낙마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뭐였느냐? 과연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박성진 후보자를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고 청문회에 따라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제가 보면 할 수만 있으면은 정부 여권에서는 밀어붙이는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전국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바른정당에서 또 얘기가 하나 나왔죠. 이해훈 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 때문에 좀 뒤숭숭한데요. 저희 YTN의 단독 보도 이후에 이해훈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쯤에 또 다 이제 갚고 갚은 후에 또 빌리기도 하고. 차용증 같은 거를 쓰시거나 그러시는 건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있는데 뭐 언제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명을 했습니다. 언제라도 보여주겠다고는 하지만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바른정당 의원님들하고 몇 분 이제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만나 보니까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중진회의를 열어서 아마 뭐 거치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 소위 말하면 장수가
장수가 이 흔들리게 되면은 전체 당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뭔가 연대 문제라든가 또 수도권 연대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수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자칫하면은 자유한국당에 그대로 흡수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흡수되기 때문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해운 대표의 금품 수수 이것이 명쾌하게 이 클리어가 되지 않으면은 당의 존립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 중진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해운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뭔가 모종의 다음 주쯤 되면 뭐 결단이 혹시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바른정당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아마 그 정당에도 도움되지만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쯤 되면 뭔가 이제 좀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네, 또 검찰에서 다음 주 초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좀 어떤 부분을 살펴볼까요, 검찰에서? 지금 핵심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이게 사인 간의 정당한 돈 거래냐 아니면 대가성이 있는 거래냐 이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이해운 대표의 주장처럼 사인 간의 그냥 단순한 돈 거래다라면 문제가 없고 대가성이 있는 거래다 라면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 부분이 밝혀지면은 사법 처벌이 불가피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현재 이해운 대표는 주장하기를 아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명품 백이라든지 뭐 벨트라든지 지갑이라든지 플러스 돈도 받았지만은 결국은 다 갚았다. 네. 그리고 또 차용증도 있다. 뭐 있다. 보여줄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보여주지를 않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차용증이 있을 가능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돈이다. 그러면 차용증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금품을 받았잖아요. 물건을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차용으로 한다는 건 좀 설득력이 없고 그리고 차용증이 있다면은 본인이 그냥 보여버리면 될 텐데 아직까지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과연 차용증이 있나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해운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뭐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좀 사람 보는 안목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정말 공당의 대표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네.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 내일 오후 4시에 지금 바른정당의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소집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현재 수사를 받게 된 이런 상황에서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참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들어볼 이야기도 많은데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현안들 뭐 깊이 있게 좀 다룬 것도 있고 좀 짧게 다룬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현 전국 진단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